이태원 참사로 안전관리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행사 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할지 제주국제대 소방방재학과의 김영호 교수와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역 차원의 안전점검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제주의 경우 안전점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좀 자세히 보면 네. 보통 압사 사고라 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 이런 것을 발생을 한 후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보통 통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러한 사고 같은 경우는 이런 화재나 폭발을 제거해주는 예방 활동으로서 방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는 그런 직접적인 요인들이 없거든요. 그냥 단지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조사는 이루어지겠지만. 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원인은 보행자들의 과밀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과밀도가 예상되는 보행사고를 예상해서 그런 쪽을 예상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미리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또 즐기면서 통행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축제나 시장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역 축제를 좀 보면 물론 이번 참사를 계기로 지역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지역 축제들이 재개하고 있거든요. 이태원 참사와 사례는 같지는 않겠지만 안전과 관련해서 혹시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역 축제나 시장 같은 경우들이 과밀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게 되면 이 통행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꼼꼼히 체크리스트화해 가지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통행 관리 대책에는 보통 동선 체크가 꼭 따라와야 돼요. 주 통로가 어디고, 그리고 보조 통로가 어떻고, 그리고 행사를 하게 되면 안전 요원이 당연히 배치가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이태원 같이 양방향 통행이 되면은 상당히 혼잡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과밀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방 통행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런 과밀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인원 제한을 해야 될 방법을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마련해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안전 계획화해서 마련을 하고요. 네. 그래서 축제하기 전에라든지 그다음에 일상적인 시장이라든지 영업을 하기 전에 체크를 해보고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네. 관광지는 어떨까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제주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내 또 실외, 특히나 관리자가 없는 명소를 찾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려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관리자가 없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사고는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제일 사고가 나면은 제일 염두에 둬야 될 게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네. 관리자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 지연이 되겠죠. 심정지 같은 경우는 보통 골든 타임이 4에서 5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짧아요. 네네. 그래서 관리자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IT 강국인데 CCTV를 설치하거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CCTV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죠. 네. 물론 24시간 그게 실행이 돼야 되겠죠. 예, 당연히 24시간 되고요. 네. 그다음에 119 상황실하고 그다음 경찰 상황실하고도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렇게 여행하는 분도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할 게 또 있을까요?
이게 아마 그 뭐 레저를 즐기거나 뭐 관광하시는 분들이 좀 여행하기 전에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혼자 뭐 레저 활동을 하거나 관광하시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소한은 한 2인 이상이 이런 레저를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같이 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스쿠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들어가서 뭐 몇 분 정도 이상이 되면 그 사고로 인지해서 좀 조치해 달라.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사전에 그 얘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같이 그 다니시는 분들이 최소한 그 CPR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지자체에도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을 잘 적용한 것인지가 중요할 텐데 뭐 실행도 중요하겠고요. 교수님께서 제안하실 점이 있다면요? 뭐 저도 여러 곳에 가서 그 매뉴얼들을 좀 보긴 봤었거든요. 근데 뭐 거의 다 마련은 돼 있어요. 네. 예, 문제는 뭐냐면 마련돼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에 그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약간 의무심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사고를 예상해가지고 만든 건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서 한번 활용해 본 게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이 피드백은 뭐 사고를 만들 수는 없고요. 훈련을 통해서밖에 검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훈련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과정에서 이 매뉴얼은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맞겠구나라고 해서 이게 고쳐져야 됩니다. 수정돼야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주의 중요 시설과 지역 축제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의 개선점은 없는지 혹시나 있다면 실제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